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그런데 햇살이 따뜻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피부의 적, 자외선 때문인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우선 자외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와 B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는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B는 화상과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되 자외선 A와 B 모두를 차단해줄 수 있는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름 제철 과일이죠. 토마토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해 팩을 만들었으면 좋은데요. 먼저 토마토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밀가루나 오트밀 가루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면 간편하게 토마토 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을 수 있는 팩인 것 같은데요. 이 건강에 좋은 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외선이 강한 여름엔 피부에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방에서 태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TV 더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하이라이트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해부에서는 여러 멸종위기 생물들을 소개하고 이를 부활시키려는 연구진의 노력을 살펴보는 프로그램 종의 부활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몬스터 곤충전쟁을 통해 치열하고 냉혹한 양육강식의 법칙이 살아있는 곤충들의 세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수직 공간 이동의 꿈을 현실화시켜준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엘리베이터 기술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과학 정보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멸종위기 생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바로 종의 부활입니다. 네, 요즘도 뉴스를 보면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생물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의 부활에서는 멸종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종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일지 전격해부 종의 부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두루미, 수달, 장수하늘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천연기념물입니다. 희소가치 종이나 멸종위기 종처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을 가리키는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멸종위기 종에 대해 본격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종의 부활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생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미호종개인데요.
종의 부활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소개합니다. 종의 부활에서는 금강에서만 사는 작은 물고기, 미호종개처럼 그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생물들을 보여주고 이들의 특성도 함께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미호종개의 모래 속에 숨는 독특한 특성이라든가 신비한 형태의 산란 행동 등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리는 곤충, 물장군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날카롭고 강력한 집게다리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물장군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의 부활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멸종위기종의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멸종위기종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이 땅에서 사라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과거 마을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농촌 마을의 수호신 황새입니다. 황새는 지난 1971년 충북 음성에서 관찰된 이후 멸종됐는데요. 농약살포로 먹이가 사라지면서 우리 땅에서 그 모습을 감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의 부활에서는 황새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그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2013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황새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종의 부활 그 세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부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황새는 해외에서 들여온 후로 150여 마리까지 증식시킨 것은 물론 이들을 방사할 황새마을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부활시키기 위한 현장엔 꼭 종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따오기의 경우 천혜의 습지, 우포늪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부활시킬 계획인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물에 사는 토종거북이 남생이는 서식지 복원 현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부활의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멸종위기종을 자연에 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종의 부활은 여러 동식물이 점점 사라지는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인간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종위기종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그리고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생태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멸종위기종의 보호 방법을 탐구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 종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 환경오염이 생물들의 멸종위기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의 부활이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까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환경 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텐데요. 앞으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의 부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멸종한 생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멸종하는 생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셨죠? 네,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멋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몬스터 곤충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곤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승민 씨, 네. 이 갑각류 중에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네. 만약 개와 개미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크기로 보나 힘으로 보나 당연히 개가 이기겠죠. 개는 큰 집게발을 가진 데다가 껍질도 두꺼워서 개미가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엔 이 개와 개미가 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가 아닌 개미처럼 밀림에 사는 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미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달려든다면 누가 이긴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개와 개미의 한판 승부. 그 결과는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몬스터 곤충 전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밀림에 사는 개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단단한 갑옷을 가진 개와 또 여러 마리의 개미가 승부를 벌인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건축 역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곤충들의 양육강식의 세계. 지금 이 시간에도 곤충들은 목숨을 담보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곤충들, 먹고 먹히는 냉정한 이들 세계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몬스터 곤충 전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군대개미와 이보다 10배 이상 큰 몸집을 가진 밀림물개의 대결입니다. 겉보기엔 밀림물개가 우세할 것 같지만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른데요. 군대개미는 떼를 지어다니며 먹잇감 사냥에 나섭니다. 단 하루 만에 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일단 먹이가 보이면 바늘처럼 뾰족한 침으로 독을 주입하고 날카로운 턱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 해안에서 16km 이상 떨어진 내륙에 살면서 번식기에만 바다로 돌아가는 밀림물개가 있습니다. 밀림물개의 몸체는 딱딱한 갑옷을 연상시키는데요. 날카로운 8개의 다리와 2개의 커다란 집게도 가지고 있죠. 배고픈 밀림물개가 먹이를 찾아 숲을 헤매다 군대개미 떼와 마주했습니다. 우선 도망치기를 시도하지만 군대개미의 공격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밀림물개의 갑옷을 피해 관절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관절의 작은 틈에 독침을 놓는데요. 결국 체내에 퍼진 독이 밀림물개를 마비시켰습니다. 개미들은 운반하기 편하도록 밀림물개를 분해해 여왕개미가 있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느리지만 치명적인 우단벌레와 긴 다리에 무기를 가진 장님거미의 대결입니다. 두 곤충의 대결은 화학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밀림에서 5억 년 동안 살아왔던 우단벌레는 머리 양쪽 기관에서 끈끈한 점액질을 발사합니다. 천연 접착제인 이 점액질은 먹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반면 장님거미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적에게 뿌려댑니다. 마치 창과 방패를 연상시키는 두 곤충의 싸움.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러나 대결이 시작됨과 동시에 장님거미가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순간 방심했는지 우단벌레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한 건데요. 우단벌레가 발생한 점액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결국 우단벌레와 장님거미의 대결은 우단벌레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반은 거미, 나머지 반은 전갈인 무편목과 전갈의 전형을 보여주는 붉은숲 전갈의 대결입니다. 먼저 무편목의 필살기는 예민한 더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려 148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서 몸 전체의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미세한 진동까지 탐지해냅니다. 게다가 빠른 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붉은숲 전갈에겐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냉독이 들어있는 독침입니다. 드디어 전갈의 사촌격인 무편목과 진짜 전갈이 마주했습니다. 붉은숲 전갈은 절벽 옆면에 바짝 붙어있지만 무편목은 더듬이로 이미 전갈의 위치를 눈치챘죠. 붉은숲 전갈이 먼저 공격하자 무편목이 발빠르게 옆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역공을 펼치는데요. 곧이어 무편목이 붉은숲 전갈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미처 붉은숲 전갈의 독침은 막지 못했습니다. 독침에 찔린 무편목. 결국 붉은숲 전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곤충들의 전쟁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딱딱한 갑옷도 개미에겐 무용지물이고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가 뚫릴 수도 있으며 빠른 발도 붙잡힐 수 있죠. 냉정한 곤충들의 세계에서는 상대를 먹지 않으면 그저 먹힐 뿐입니다. 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스카이라인. 이 스카이라인의 평균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층 빌딩 때문입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마천루 시대를 열어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해 왔을까요? 엘리베이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엘리베이터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당시에 도르래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무거운 돌을 높은 곳에 올릴 때 도르래를 사용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역사 속에 기록된 엘리베이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람을 운반한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이 살고 있는 왕국에서 계단 대신 의자와 도르래를 이용해 여왕을 층과 층 사이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엘리베이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줄이 끊기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람들의 공포심은 1853년 미국의 발명가 엘리샤 오티스 덕분에 잠잠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오티스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엘리베이터에 탄 뒤 조수에게 줄을 끊게 한 거죠. 줄은 끊어졌지만 오티스는 멀쩡히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는데요. 바로 승강기 양옆, 철로 만든 톱니에 걸려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것이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의 과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엘리베이터는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현재 엘리베이터 기술은 그 속도로 점쳐볼 수 있는데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빠른 엘리베이터일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엘리베이터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이곳은 지상 205m, 지하 15m로 지어진 세계 최고 높이의 엘리베이터, 테이스트 타워입니다. 이 테이스트 타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도 유명한데요. 최고 분속 1080m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엘리베이터로 50층을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50층을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27초.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승강로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공기에 마찰음이 발생하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 엘리베이터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특수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의 현재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엘리베이터 기술이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기술 개발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주원 씨가 미래 엘리베이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미래형 엘리베이터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 우주 관련 사업에 뛰어든 나라가 많아지면서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구에서 우주에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은 로켓과 우주선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막대한 양의 연료가 소비돼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만약 우주 엘리베이터가 개발되면 그 운송비를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말로만 들어선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란 지구 표면으로부터 우주 정거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는데요. 그 길이만 해도 지상에서 시작해 96,000km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죠. 현재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일본의 어느 대형 건설업체에 따르면 우주 엘리베이터가 건설되면 한 번에 30년까지 태울 수 있고 시속 200km 속도로 움직이는데 지상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도달하는 데만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기 위한 한 가지 결정적인 과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사용될 케이블을 이음매 없이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 카본 나노튜브가 케이블 재료로 쓰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를 이음매 없이 연결하는 기술이 우주 엘리베이터 현실화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시의 상징이자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엘리베이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을 넘어 우주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술의 한계를 넘어 더 높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꿈의 엘리베이터가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우주 엘리베이터에 특히 눈길이 갔는데요. 실제로 우주 엘리베이터가 개발되면 일반인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일본의 어느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이 우주 비행사처럼 특수훈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앉아서 우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우주 엘리베이터는 205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35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는 우주 여행이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6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큐멘터리 빅히스토리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우주도전 프로젝트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 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우리 민족 역사의 한 뿌리로 자라고 있는 무속신앙, 무당을 중심으로 전승된 무속신앙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혼을 찾아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세탁기 청소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빨래를 했는데도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세탁기통 안에 있는 곰팡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빨래를 하면 피부질환이나 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세탁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세탁기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세탁기일 경우 따뜻한 물을 받아서 빙초산을 넣고 하루 정도 뒀다가 걸레를 2장 정도 넣어 세탁기를 돌려주면 되고, 드럼 세탁기는 식초 1컵을 넣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걸레 2장을 넣고 세탁기를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또 평상시 세탁기를 돌린 후에는 뚜껑을 열어서 남아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면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위생적인 세탁기 사용으로 가족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산뜻하고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